민주당 상황을 우리 박수현 전 의원님께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대표 이제 경선이 얼마 안 남았죠? 2달 남았죠? 8월 28일 전당대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김부겸 전 의원의 이 출마 결심, 뭐 사실상 굳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아마 그렇게 두 분 다 그렇게 이제 보이죠. 뭐 출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또 당연히 이렇게 출렁이지만 이것이 어떤 그 뭐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역동적인 어떤 경쟁이라고 한다면 당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뭐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요. 첫째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당대표 당선이 됐을 때 만약에 영남권에 주자가 없어. 당이 좀 더 다양해져야 돼. 영남에서 출마해야 돼. 그러면 당대표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이 그런 약속을 저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 얘기를 공개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설사 지금 전제가 당대표가 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안 되면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의도권에서 호사가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뭐 두 분 다 제가 최근에 며칠 내로 다 이렇게 뵙고 말씀을 예. 나누고 했는데 뭐 두 분 다 출마하시는 것은 아마 결심은 서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되면은 내년 3월에는 그만둬야 된다. 대선 1년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의원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당 대표가 안 돼 있는 7개월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사이에 당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당의 뭐 조직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만일 거꾸로 당의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전당대 대선 후보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마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이 힘든 그 정당을 이끌면서 정치력을 다 한번 시험받고 검증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아마 당 대표가 되고 그 시기에 아마 당의 조직도 좀 한번 정비해보는 그런 뭐 실리도 얻는 그런 작전을 전략을 당연히 가지려 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가졌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례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들을 보되 다만 이낙연 대 반이낙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되는 구도는 당에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언론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언론은 이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워낙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차기 네, 주자에서 네. 이낙연 대 비이낙연, 뭐 반이낙연 이런 구도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낙연 총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낙연 대 반이낙연이 아니라 역동적인 경쟁 관계로 아름답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도 이낙연 의원이 지금 가장 여론조사상 현재 앞서가고 있는 후보로서 보여줘야 할 정치력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낙연 의원 최근에 기자들이 워낙 이야기를 자꾸 질문하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입안에 사탕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고 있는데 일단 출마할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김연아 전 의원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야기를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여야 된다. 그랬더니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진보의 아류라는 비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대로 공부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회의 때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안 하셨습니까 혹시? 전혀 언급 안 하셨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야기는 언론의 네, 기자들의 저녁에- 질문에 답변한 겁니까? 네, 전혀 답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비대위원으로서 네.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저희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언론에 아주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일원으로서 그 언론 대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느낀 게 언론에 나가는 것보다 저희 원내에서의 의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원희룡 지사나 뭐 또 다른 글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비대위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수도권에서의 경험을 갖고 비대위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보나 보수라는 가치가 그렇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이 위협받고 자기 안에 복지가 뭔가 불완전하고 상대방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보수냐 가치냐 이젠 또 보수하고 진보하고 간의 가치가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정치권의 언어인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을 갖고 국민을 나누고 우리가 스스로의 가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시지만 또 그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면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뭐 대선 주자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경쟁을 네.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 그런 체제가 갖춰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뭐 저는 이번에 이런 다양한 잡음이 나오는 게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갖지 못했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또 안에서의 치열한 가치 논쟁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잡음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잡음이 없이 그냥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미래통합당의 미래에는 안 좋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비대위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지금 만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 개성이 강하고 소신도 강하고 그래서 보수라는 말도 이제 쓰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 이영근 의원, 네. 뭐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이런저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이 반응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어제 그 원희룡 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 강연 장소가 그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에서 이제 그 특별히 원 지사를 불러서 강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장 의원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상당 부분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원 지사가 보수 대선 후보감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추켜 세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지금 대선 주자가 없다고 얘기한 거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골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 반면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르죠. 보수 잠깐만요. 네. 히딩크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히딩크가 박지성도 없었다면은 없었다. 박지성이 최고된 거는 히딩크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잘 협력했기 때문이다. 히딩크가 없었으면 박지성도 없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스타가 나오려면 용병이다 뭐다 따지지 말고 정말 지도력 있는 사람을 모셔서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의미로 장제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그 반응이 좀 상당히 반대가 되죠. 예, 저기서 하태경 의원 반응 중에서 저는 박지성 선수를 처음 발굴했던 사람은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 허정무 감독이었는데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또 이야기가 또 확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